전 세계 연애 시장을 뒤흔든 대한민국 남자들. 여기는 일본 도쿄. 평소처럼 조용하던 여성 커뮤니티가 단 한 달 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수천 개의 게시글. 한국 남자와의 연애 성공담이 일제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유행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여성들은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 순식간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일본의 한 결혼정보회사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커플 성사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뭘 했길래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그 시작은 한 통의 출장 명령서였습니다. 10년간 무표정한 연애에 지쳐있던 한 일본 여성이 서울에 도착했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하나둘씩 한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국경을 넘어선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나카 아야카입니다. 올해 32살 도쿄의 한 중견 광고 기획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가을, 그 운명적인 동창회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로퐁기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리코, 마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은 대학 시절부터 단짝이었고 졸업 후에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달랐습니다. 3명 모두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있잖아, 아야카. 유리코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결혼하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라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리코는 평소 결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던 친구였거든요. 회사 일도 바쁜데 남자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라는 게 그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런데 언제 남자친구가? 제가 묻자 유리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야. 회사 프로젝트로 서울 갔을 때 만났어. 그 순간 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나도 한국 남자랑 약혼했어. 저는 두 친구를 번갈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동시에 둘 다 한국 남자를? 유리코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야카, 너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매일, 정말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처음엔 좀 오글거렸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정도야. 마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준혁이도 그래. 그리고 뭔가 해주면 꼭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 설거지 한 번 해도 빨래 개는 걸 도와줘도. 일본 남자들은 그런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 근데 한국 남자들은 달라. 저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뭔가 제 지난 연애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게 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유리코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려. 말 안 해도. 어떤 날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로 내 목소리만 듣고 오늘 힘들었지? 내가 지금 갈게라고 하더라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생리통 심하다고 한 번 말했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가 따뜻한 차랑 핫팩을 준비해놔. 일본 남자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지난 5년간의 연애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케시와의 3년,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라는 게 그의 변명이었죠.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도 힘내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요즘 통계 봤어? 유리코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일 국제 결혼 비율이 2년 새에 40%나 급증했대. 그리고 대부분이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조합이래. 마이가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지. 일본 남자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하잖아. 감정 표현은 약한 거라고 배우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이 코앞인데 아직도 쇼와 시대에 사는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연애는, 내 인생은 만족스러운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도쿄는 회색이었습니다. 빌딩도, 하늘도, 사람들의 표정도. 그리고 제 마음도 회색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10,000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상. 주말엔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잠만 자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술이나 마시는 살. 연애, 사랑.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각자의 일에 치여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다나카 씨, 서울지사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있어요. 3개월간 서울에 가서 현지 팀과 협업해야 하는데 일본어와 영어 둘 다 가능한 사람이 필요해서요. 맡아줄 수 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울, 한국. 유리코와 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의 빛나던 표정들. 네,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초,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도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데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다나카 아야카 씨?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팀의 김서준입니다. 편하게 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3개월간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야카 씨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2개월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서툴러서 불편하시면 영어로 말씀하셔도 돼요. 2개월간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저를 위해서? 저는 그 순간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직원이 와도 일본어를 강요할 뿐, 일본 직원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도 한국어 조금 배워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우와, 발음 정말 좋으세요. 서준 씨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탔습니다. 서준 씨는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고 조수석 문까지 열어줬습니다. 아야카 씨, 혹시 음식 알레르기나 못 먹는 거 있으세요? 운전을 시작하며 그가 물었습니다. 아, 저 채식주의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녁은 채식 한정식 어때요? 제가 아는 정말 맛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대부분 그럼 뭐 먹어? 라며 당황하거나 귀찮아했는데 서준 씨는 자연스럽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그가 대시보드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교통카드예요. 서울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쓰시면 돼요. 충전도 해뒀어요. 어머, 이거 얼마예요? 제가 돈을. 괜찮아요. 회사에서 준비한 거예요. 편하게 쓰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회사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서준 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였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계속 놀라는 중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짐을 풀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주변 편의점과 약국 위치까지 알려줬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유리코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리코, 내 말이 맞았어. 한국 남자들 정말 다르다. 다음 날 출근,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화가 일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야카 씨, 아침 먹었어요? 팀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커피 한 잔 하세요. 여기 편의점 쿠폰이에요. 팀장님이 직접 쿠폰을 건넸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상사가 먼저 커피를 권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하 직원이 상사의 커피를 타다 주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라면 상사의 말을 듣고 끄덕이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아야카 씨 의견은 어때요? 서준 씨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요? 저는 신입이라. 신입도 경력직도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가 내도 좋은 거니까요.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그거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팀원이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야카 씨, 오늘 의견 정말 좋았어요. 역시 현지 경험이 있는 분이 다르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준 씨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아야카 씨, 회사 근처에 정말 맛있는 채식 카페가 있어요. 점심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카페에 가는 길, 서준 씨는 계속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음식이 채식 메뉴인지, 어떤 표현을 쓰면 더 자연스러운지. 한국어 배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설레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 씨는 광고 기획 일을 5년째 하고 있었고, 특히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야카 씨는 왜 광고 일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서요. 좋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와, 멋지네요.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 저는 또 놀랐습니다. 6시가 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들 퇴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시 퇴근이에요. 아야카 씨도 빨리 퇴근하세요. 내일 또 봐요. 팀원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퇴근할 수 없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밤 10시 전에 퇴근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서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야카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첫 출근인데 혼자 가시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제 차 있으니까 태워드릴게요. 차 안에서 서준 씨는 서울의 야경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명동. 제가 가보면 좋을 곳들을 알려줬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한강 산책 추천드려요. 정말 예쁘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혼자도 좋지만 원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 한강 근처에 살아서 자주 가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일본에서의 10년보다 더 많은 배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특히 서준 씨는 항상 제가 불편한 게 없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회식은 거의 의무였고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달랐습니다. 아야카 씨, 술 못 마시면 음료수 시켜도 돼요. 편하게 해요. 팀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식 메뉴도 따로 주문했어요. 서준 씨가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회식 자리는 편안했습니다. 상사에게 술을 따르거나 억지로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일본 노래방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노래하면 박수를 치고 호응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노래하고 즐겼습니다.
아야카 씨, 일본 노래 불러주세요. 팀원들이 요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진심으로 박수를 쳐줬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 10시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까요? 다들 주말 잘 보내요. 일본에서는 2차, 3차가 기본이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서는 적당한 시간에 끝났습니다. 아야카 씨, 집까지 택시 잡아드릴게요.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밤 늦었는데 혼자 가시면 걱정돼요. 같이 가요. 택시 안에서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떠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일본 회식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어떤데요? 저는 일본의 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제적인 분위기, 상사에 대한 과도한 예의,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겠네요. 회식은 즐기는 자리여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모두가 편해 보였어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편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준 씨가 먼저 내려 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아야카 씨. 혹시 심심하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구경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서준 씨.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서준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날씨 좋다는데 한강 산책 어때요? 맛있는 브런치 카페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 알려주세요. 다음 날 토요일 서준 씨와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11월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맑은 하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여기가 반포한 강공원이에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서준 씨는 계속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다리는 언제 만들어졌고,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배고프시죠? 여기 근처에 정말 맛있는 브런치 카페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북카페였는데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제가 감탄하자 서준 씨가 웃었습니다. 그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 비건 브런치 메뉴가 정말 맛있거든요. 메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야카 씨,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적응되세요?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모두가 친절하고. 특히 서준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낯선 나라에 오셨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야카 씨는 왜 채식을 시작하셨어요? 서준 씨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환경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뭘까 생각했죠. 멋지네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서준 씨는요? 특별한 신념 같은 게 있으세요? 서준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거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삶의 원칙이에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걷기 힘들어하면 벤치를 찾아 쉬자고 했고 목마르면 자판기에서 음료를 사줬습니다. 아, 차도 쪽이 위험하네요. 걷다가 서준 씨가 갑자기 제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차도 쪽으로 서고 저는 안전한 쪽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걷는 게 예의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 남자친구들은 한 번도 이런 배려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야카 씨. 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아야카 씨가 좋아요. 처음 공항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지금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랑 연애해 주시겠어요? 연애. 그 단어가 이렇게 설레는 거였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서준 씨가 좋아요. 처음엔 친절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야카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서준 씨는 정말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퇴근할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이 없으면 하루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서준 씨는 제가 작은 일을 해도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 덕분에 회의가 잘 됐어요. 커피를 타주면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심지어 같이 걷기만 해도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다케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말해? 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야카,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뭔가 있어.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좀. 일본 본사에서 프로젝트 방향을 갑자기 바꾸자고 해서요. 지금까지 한 작업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하겠어.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남자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서준 씨 앞에서는 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 편이야. 그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서준 씨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아야카, 내일 본사랑 회의 있으면 내가 같이 들어가 줄게.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마워요, 서준 씨. 고맙긴. 당연한 거지. 우리 연인이잖아. 연인. 그 단어가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아야카, 12월 24일 저녁 시간 비워도 특별한 데이트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서준 씨는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야카. 그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한 루프톱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야카를 위해 한 달 전에 예약했어. 여기 채식 코스 메뉴가 정말 맛있거든. 디너 코스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야카. 디저트가 나올 때쯤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나랑 만난 지 2달이 됐어. 짧은 시간이지만 난 확신해.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 저도요, 서준 씨. 알아. 너는 3개월 프로젝트가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것도 알아. 근데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 장거리 연애를 해서라도 너와 계속 만나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서준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 나 일본어 더 열심히 공부할게. 주말마다 도쿄 갈게. 아니, 아예 일본 지사로 발령 신청할 수도 있어. 방법은 많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야. 서준 씨. 제가 눈물을 흘리자 그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지 마. 우리 행복한 날인데. 약속할게. 어떤 상황이 와도 너를 지킬게. 절대 포기 안 할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상대를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2025년 1월 3개월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준 씨와 이별했습니다. 아니,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서준 씨는 말했습니다. 2주에 한 번은 꼭 만나자. 내가 도쿄 가든 내가 서울 오든. 알았지? 네, 약속해요. 매일 영상통화하자. 아침마다 얼굴 보고 싶어. 그럴게요. 사랑해, 아야카.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서준 씨. 도쿄로 돌아온 저는 회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예전처럼 회색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 서준 씨는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잘 잤어?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서준 씨 얼굴 보니까. 나도. 오늘도 화이팅이야. 사랑해. 사랑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으니까요. 주말마다 서준 씨는 도쿄로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이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2월 어느 주말, 서준 씨는 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너무 빠른 것 같아? 아니요, 저도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 남자라니. 괜찮겠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괜찮아요, 엄마. 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더 신중했습니다. 만나보고 판단하마. 내가 좋다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토요일 오후 서준 씨는 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을 들고 왔습니다. 현관에서 서준 씨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야카 씨와 교제하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어머,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아야카 씨를 만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준 씨, 우리 딸과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준 씨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다는 것, 처음 공항에서 봤을 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다는 것. 아야카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채식주의자인 건 아시죠? 그리고 성격도 좀 까다로운 편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채식 레스토랑도 많이 찾아봤고 제가 직접 요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섬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준 씨, 국제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그걸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건 그런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야카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일본 문화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아야카 씨와 같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야카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아야카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준 씨,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아야카 씨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초밥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채식 초밥이었습니다. 와, 이거 서준 씨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유튜브 보고 한 달간 연습했습니다. 아야카 씨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준 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서준 씨가 떠난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봐도 진심이 느껴져.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청년 마음에 들어. 내가 결정한 거라면 우리도 응원한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허락하셨대요. 정말 다행이다. 서준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서준 씨. 이렇게까지 해줘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3월이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드디어 일본 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야카. 됐어. 도쿄로 발령 났어. 정말요? 진짜로? 응. 4월부터 도쿄지사에서 일하게 됐어.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장거리 연애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이제 제 동료가 아니라 경쟁 부서의 직원이 될 거라는 것. 회사에서는 연애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야카. 우리 조심하면 돼. 회사에서는 프로답게 일하고 퇴근 후에 데이트하면 되잖아. 4월, 서준 씨는 도쿄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서준 씨가 제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아야카 씨와 함께 살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혼 전제입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아야카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1년 안에 청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야카 씨가 좋다고 하면 바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동거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함께 사니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생활 습관 차이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야카,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 나중에 하면 더 귀찮아져.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서준 씨는 빨래를 항상 쌓아뒀다가 한 번에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데 참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쌓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서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야카. 내가 너무 강요한 것 같아. 내 방식도 존중해야 하는데. 저도 진정되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우리 규칙을 정하자. 설거지는 각자 먹은 건 각자 하는 걸로. 그리고 공용 그릇은 돌아가면서. 어때? 좋아요. 그리고 빨래도.
일주일에 2번 정해진 날에 같이 하는 게 어때요? 완벽해. 그렇게 하자. 우리는 서로 타협하며 규칙을 만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동거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준 씨의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돼요, 서준 씨. 부모님이 절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걱정 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준 씨의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요, 아야카 씨.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식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네. 서준이가 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왔는데 피곤하겠다. 집에 가서 쉬어. 서준 씨의 집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아야카 씨 방 따로 준비했어요. 편하게 지내요. 어머님이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채식 요리를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아야카 씨가 채식한다고 들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 와,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서준 씨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야카 씨, 우리 서준이랑은 언제 만났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공항에서의 첫 만남, 한강 데이트, 고백, 장거리 연애. 우리 서준이가 참 노력했나 보네요.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를 위해 일본어도 배우시고 제 부모님께도 정성껏 인사드리고 아버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씨,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국제 결혼이 쉽지 않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서준이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 먹었죠.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딸처럼 대하자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뭘요?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 아들 사랑해줘서. 다음 날은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서준 씨 가족은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야카 씨, 괜찮으면 같이 절 올려요. 우리 집안의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준 씨 가족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참여하는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명절이라 사람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장 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우리 며느리랑 같이 걷는 게 좋네요. 시장에서 어머님은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나물은 이렇게 먹고 저 과일은 이럴 때 좋고. 아야카 씨,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말해요. 만들어 줄게요. 어머님, 요리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한국 음식 만들고 싶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아들 잘 먹이려면 요리 배워야죠. 집에 돌아와 어머님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나물무침. 어머님은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야카 씨, 요리는 정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맛있어져요.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씨, 우리 집 며느리 될 거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됐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딸.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곧 청혼할 거예요. 준비 중이에요. 그래. 잘 준비해. 우리 며느리 감동시켜야지. 한국에서의 3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님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아야카 씨,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예요.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받아요.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건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 딸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쿄로 돌아온 후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준 씨와의 동거 생활도 안정되었고 회사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4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야카. 오늘 하루 종일 널 위한 날이야. 고마워요, 서준 씨. 저녁에 특별한 데이트 준비했어. 6시에 준비하고 있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줬고 부모님께서도 전화 주셨습니다. 저녁 6시 서준 씨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 가자. 우리는 도쿄타워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처음 크리스마스에 갔던 서울 레스토랑이랑 비슷하네요. 맞아. 일부러 비슷한 곳으로 예약했어. 디너 코스가 나오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간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디저트가 나올 때였습니다. 서준 씨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야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를 처음 본 날부터 알았어.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지난 1년 반 동안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의 웃음, 너의 눈물, 너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나카 아야카,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매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네, 결혼할게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 씨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아야카.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서준 씨. 정말 많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디서 결혼식을 할지, 몇 명을 초대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아야카, 우리 한국과 일본 두 군데서 결혼식 하는 게 어때? 양가 부모님도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아야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저는 서준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2월,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식 상견례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금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서준 씨 어머님이 일본어를 조금 하셔서 제 어머니와 대화가 가능했고 통역은 제가 맡았습니다. 우리 아야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야말로 서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서준 씨 아버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려요. 보기 좋네요. 어머니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우리는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한국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부모님은 한국의 문화와 풍경에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네. 서준 씨 같은 사람이 나올 만해.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만나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아야카, 한국 전통 혼례 의상인 한복도 입어볼래? 정말 예쁠 것 같아. 좋아요. 입어보고 싶었어요. 한복 가게에 가서 여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에 저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뻐요. 거울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신부가 제일 예뻐.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월, 우리는 서울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식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혼합한 형태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서준 씨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신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어서 현대식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아야카 행복해라. 아버지가 속삭이셨습니다. 네, 아빠. 고마워요. 서준 씨가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례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럼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회장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제 친구 유리코와 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야카, 정말 축하해. 그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도 곧 결혼해. 한국 남자 정말 최고야. 유리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하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준 씨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축복해줬습니다. 아야카 씨 축하합니다. 서준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준 씨의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도쿄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도쿄 결혼식은 좀 더 작고 아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따뜻하고 친밀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서준 씨와 저는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다나카 씨, 정말 예쁘세요. 서준 씨, 부럽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제 회사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씨, 그간 수고 많았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서준 씨, 우리 직원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피로연에서 제 친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날, 한강 데이트, 크리스마스, 프러포즈.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서준 씨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아야카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야카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 씨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주간의 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야카 행복해? 에펠탑 앞에서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금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저는 새 집에서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거야.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준 씨는 오늘도 사랑해라고 말하며 출근했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제 SNS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 글을 올리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팁 좀 주세요. 한국 남자들 정말 저렇게 다른가요? 부러워요. 저도 행복한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점이 달랐는지, 국제 결혼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일주일 후, 제 SNS 팔로워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저도 서울로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조언 좀 주세요.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남자들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비슷한 상황의 일본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커플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모임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 달 만에 회원이 500명이 넘었고 실제로 한국 남자와 연애하거나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 내서 한국 유학 신청했어요.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언니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7월 일본의 한 아침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나카 씨의 이야기가 지금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방송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준 씨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기회 같아.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 방송 출연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편안하게 대해줘서 금방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 남자와의 연애가 일본 남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표현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계속 표현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 남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랑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위로해줘요. 차도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와, 정말 다르네요. 시청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가사를 분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함께 하는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넘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남자 해시태그 국제연애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요. 한국 남자가 뭐가 특별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일본 여자들이 한국의 환상을 가진 거 아냐? 실제로는 다를 텐데. 국뽕방송이네. 편향적이야.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여성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다나카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한국 남자친구 소개받았어요. 제 인생도 바꾸고 싶어요. 이대로 살 순 없어요. 8월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유리코, 마이,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사쿠라. 사쿠라는 최근 한국 유학을 결정한 27살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저 진짜 결심했어요. 이번 달 말에 서울로 가요.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유리코가 격려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남자 동료들이 계속 비꼬더라고요. 한국 가면 왕자님 만날 줄 아냐? 라면서. 사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우리 회사 부장이 대놓고 말했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일본 남자를 무시한다고. 그건 무시가 아니라 선택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잖아. 표현하는 사랑, 배려하는 파트너. 그게 뭐가 잘못됐어?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게 돼. 사쿠라가 속상해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본 남성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여자들 진짜 문제야. 한국 남자가 뭐가 좋다고. 그냥 유행이지 뭐. 조만간 정신 차릴 거야.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 아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하신 말씀 들었어요. 두 남자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이에요.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한국은 IT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에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그건 개인차 아니에요? 맞아요, 개인차죠. 하지만 일본 남성 중 몇 명이나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몇 명이나 가사를 똑같이 분담하나요? 차도 쪽으로 자리를 바꿔주나요? 두 남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 건 한국이 일본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저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저와 평등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일본 남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선택했겠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야카 언니 완전 멋있었어. 사쿠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9월 도쿄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국제 결혼과 문화 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여학생이었지만 몇몇 남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카 아야카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결혼과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만남, 문화 충격, 사랑의 발견, 결혼까지의 여정.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일본 남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남자가 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하가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혼 여성의 70%가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감정 표현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한국은 30%였어요. 이건 비하가 아니라 통계예요. 하지만 일본에도 좋은 남자들 많아요. 물론이죠.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일본 남성들은 감정 표현을 약한 것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변해야 해요. 여성들의 니즈를 무시하고 원래 그래라고 말할 게 아니라 변화해야 해요. 다른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 일본인 전 남자친구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매일 말해줘요. 맞아요. 그게 차이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해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는 몰라요.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언니, 저도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저는 한국어 공부 중인데 추천할 만한 교재 있나요? 언니 모임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몇몇 남학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강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남자를 비하하고 있다. 한국 남자 찬양하는 거 보기 불편하다. 이런 여자들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응원도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일본 남자들이 변해야 해요. 여자들만 참으라고 하지 말고. 저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저는 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힘들어? 조금. 비판이 생각보다 많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잖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나도. 사랑해, 아야카. 나도 사랑해. 그 통화 한 통으로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10월, 제 온라인 모임은 회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와 연애하거나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10월 모임에는 5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한 회원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중인데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선 남자들이 여자를 동등하게 대해요.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줘요. 일본 남자친구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또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회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감사해요. 저도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네. 10년간 무표정한 남편과 살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없었어요. 제가 힘들어해도 힘내라는 말만 하고 끝이었죠. 다나카 씨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 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한국어 공부 중이에요. 내년에 서울로 갈 계획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행복하실 거예요. 11월 일본의 한 여성 잡지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 100명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광범위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100명의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족도 95%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 이혼율 일반 국제 결혼 평균 30% 대비 한일 커플은 5%. 재혼 의향 100%가 다시 태어나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 기사는 구체적인 이유도 분석했습니다. 1위 감정 표현 92%, 2위 가사 분담 88%, 3위 배려와 존중 85%, 4위 가족 중심 가치관 80%. 기사가 나간 후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 남성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 일본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문제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왜 우리가 변해야 해? 여자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냐?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어. 나도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흥미로운 건 일부 일본 남성들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월 한 일본 남성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나카 씨, 저는 38살 일본 남성입니다. 결혼 10년 차고요. 당신의 강연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더군요. 결혼 후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도 강했습니다. 12월 중순 도쿄의 한 보수단체에서 제게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족 가치를 지키자라는 단체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토론이 험악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가봐. 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야. 나도 같이 갈게. 토론회 당일 회장에는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다나카 아야카 씨와 우리 단체 대표 야마다 씨의 토론입니다. 야마다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은 일본의 전통 가족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야마다가 공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무너뜨린다니요? 저는 단지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자를 무시하고 한국 남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야마다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통이란 게 뭡니까? 여성을 억압하고 감정 표현을 금지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전통입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과거의 문화가 현재에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여성들도 일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마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남자가 뭐가 특별합니까?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배려하고 가사를 분담합니다. 이게 과대평가입니까? 일본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안 하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서 왜 안 하나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설거지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야마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찾는 건 한국이 일본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한국 남자들이 여성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남자들이 변한다면 일본 여성들도 일본 남자를 선택할 겁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야마다 씨 세대 여성입니다. 30년간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전통이라면 저는 그 전통이 싫습니다. 다나카 씨 말이 맞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다른 여성들도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딸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 봤습니다. 부럽더군요. 제 남편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 없으니까. 저는 40년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야마다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나카 씨.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당신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서준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아야카. 정말 자랑스러워.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12월 말, 일본의 한 유명 사회학자 야마구치 교수가 공개 강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남성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표현과 배려를 무기로 한 한국 남자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한일 국제 결혼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 남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일본의 결혼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다뤘고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 토론 프로그램에 저도 초대되었습니다. 패널은 야마구치 교수, 저,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의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경험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다는 건 그만큼 일본 여성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야마구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일본 기혼 여성의 80%가 결혼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감정적 소통 부재입니다. 한 남성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 일본인 전 남자친구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심전심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매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SNS에서 또다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다나카아야카, 해시태그 한국남자, 해시태그 표현하는 사랑,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나카 씨,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강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지만 수락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2025년 1월, 저는 그 기업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100명의 남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정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말한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5년 전이네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모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일본 남자친구와 3년 연애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헤어졌죠. 지금 제 남편은 매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다른 남성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게 쑥스럽잖아요. 처음엔 쑥스럽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 강연이 끝나고 몇몇 남성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씨, 사실 저도 아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간단합니다. 힘들지?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 후 그 남성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나카 씨, 감사합니다. 조언대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울더군요. 결혼 후 처음 듣는다면서. 그리고 저한테 안기면서 당신도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월 일본의 주요 여성 잡지 5곳에서 동시에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남자 현상, 일본 여성들은 왜 한국 남자를 선택하는가? 기사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실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 200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원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랑, 일상적인 배려, 감정적 소통. 한국 남자들은 이걸 자연스럽게 한다. 일본 남자들은 이걸 약하다고 생각하며 거부한다. 이게 차이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그런 남자를 여자 같다고 비웃는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가사를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설거지를 하냐고 조롱한다. 이 차이가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든다. 기사가 나가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보수층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보수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남성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말해줬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일본 남자들, 이제 깨어나야 해요. 저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3월 놀라운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한일 국제 결혼 건수 전년 대비 60% 증가.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 전년 대비 300% 증가. 90%가 20-30대 여성. 서울행 항공편 예약 일본 여성 승객 비율 역대 최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4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준 씨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아야카 씨,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가장 달랐던 점이 뭔가요?
MC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건 존중이었어요. 서준 씨는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 꿈을 응원해요.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내는 제 인생의 동반자인데 존중하는 게 당연하죠.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은 일본 남자들은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겨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 내가 먹여 살리는 존재. 그래서 존중이 없어요. MC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21세기에?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찾는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댓글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안 한다니 놀랍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가사 분담 안 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한국 남성들에게는 당연한 게 일본 여성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5월, 저는 일본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말하는 사랑 한국 남자와의 결혼이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간 일주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5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서점 사인회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다나카 씨, 책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혼 결심했어요. 한 60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저는 40년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딸에게 선물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6월, 제 온라인 모임은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컨벤션 센터를 빌렸습니다. 모임 당일 5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일본 여성들, 한국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성들.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저는 회색 도시 도쿄에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매일 실천하는 사랑. 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참아라, 원래 그래라고 말하면 그 말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여러 커플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로 이사했고 거기서 지금 약혼자를 만났어요. 그는 매일 저를 공주처럼 대해줘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려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줘요. 이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와 장거리 연애 중이에요. 힘들지만 그가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 보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견딜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7월, 일본의 한 유명 경제학자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자 현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결혼 시장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5조 엔 규모. 한국어 교육 산업 성장률 연간 400%. 한일 항공 노선 수익 증가 연간 60%. 일본 남성 대상 자기개발 산업 성장률 연간 200%.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경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일본 여성이 서울 출장에서 한 남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8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제가 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들어올리며 빙빙 돌았습니다. 정말? 정말로? 응, 정말이야. 아야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양쪽 어머님들이 동시에 외치셨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서준 씨는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입덧할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밤에 배가 고프다고 하면 요리를 해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서준 씨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도와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일하고 있잖아. 우리 아기 키우는 거. 나머지는 내가 할게. 9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야카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예쁘지?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닮아서. 우리는 아이 이름을 하루토라고 지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후 서준 씨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여보, 회사는 괜찮아? 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회사보다 너랑 하루토가 더 중요해.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야. 서준 씨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중 수유를 도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제 일본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서준 씨가 직접 기저귀를 갈아? 대박.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럽다. 진짜 부러워. 저는 SNS에 육아 일상을 올렸습니다. 서준 씨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밤중에 분유를 타는 모습.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육아의 모습이죠. 함께하는 거. 한국 남자들은 다르네요. 부러워요. 저희 남편한테 이 영상 보여줘야겠어요. 10월, 하루토가 1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오셨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한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 모임에서 친해진 한일 커플들. 하루토야, 건강하게 자라렴. 양쪽 할머니들이 하루토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00일 잔치에서 저는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도쿄에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서준 씨를 만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고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가족까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서준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회장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행복을 찾지 못한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한 일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저는 삿포로에서 왔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용기를 냈어요. 이혼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다음 달에 서울로 이주해요. 정말요?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15년간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새로운 인생 응원할게요. 11월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일본 사회 변화 보고서 한국 남자 현상이 가져온 5가지 변화. 일본 남성들의 감정 표현 증가, 전년 대비 40% 증가. 가사 분담률 증가, 전년 대비 25% 증가. 한국어 학습 인구 폭증, 전년 대비 500% 증가. 한일 국제 결혼 비율 전년 대비 80% 증가. 일본 여성들의 행복도 지수 전년 대비 15% 증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일부 일본 남성들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준 씨와 저, 그리고 하루토는 한강에 갔습니다. 3년 전 저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지.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날 내가 입었던 옷도 기억해.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머플러. 대박, 진짜 기억하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잊어. 우리는 하루토를 안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야카 행복해?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그래. 서준 씨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우리 하루토도 행복하게 키우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응,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하루토를 재우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 것뿐인데. 맞아. 그게 당연한 건데 일본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지. 이제는 변하고 있잖아. 우리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게 제일 뿌듯해. 우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저는 새해 첫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가을, 저는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로 갔고 운명을 만났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진짜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나카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다음 달 서울로 갑니다. 저는 일본 남자지만 다나카 씨 말이 맞아요.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제 딸도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정말 잘 살고 있답니다. 1월 말, 일본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강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한일 커플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언어 교육 지원, 문화 적응 프로그램, 양육 지원 등. 이는 한일 국제 결혼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월, 저는 두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 국경을 넘은 사랑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서준 씨와 공동 저자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육아,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책은 전작을 넘어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출간 첫 주에 20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서점 사인회에는 이제 남성들도 많이 왔습니다. 변화하고 싶은 일본 남성들이었습니다. 서준 씨, 저도 아내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한 4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분명 관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서준 씨가 격려했습니다. 다나카 씨, 책 읽고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월, 제 온라인 모임은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일본 최대의 한일 커플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정기 모임, 한국어 스터디, 한국 문화 체험, 육아 정보 공유.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본 남성들을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누맨이었습니다. 감정 표현 방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가사 분담 노하우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기수에 100명이 신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일본 남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아요.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전인데 미리 배우고 싶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요. O 다른 projeto 참가자가 Juntos 말했습니다. Educar, que premia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친 후 참가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제가 변한 걸 느낀 것 같아요. 저희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대화가 늘었고 다툼이 줄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변화는 개인에서 시작해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4월, 하루토가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잡이를 할 때 하루토는 책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루토 학자 되겠네. 서준 씨 어머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똑똑하게 자라렴. 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잔치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4년 전 저는 회색 도시에서 길을 잃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낯선 도시로 갔고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들,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변화의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한강에 갔습니다. 서준 씨와 하루토와 함께. 여보,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제가 말했습니다. 응, 4년 전.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기억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너무 행복해. 나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우리는 하루토를 안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 한강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토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서 만났는지 아니? 서준 씨가 하루토에게 말했습니다. 하루토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너도 크면 진짜 사랑을 만날 거야. 엄마 아빠처럼.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하루토를 재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회색 하늘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표현하는 사랑,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토가 돌이 되었습니다. 4년 전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둘째, 배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다섯째, 행복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서준 씨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아닙니다. 용기였습니다. 낯선 곳으로 갈 용기, 새로운 사랑을 믿을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변화해 주셔서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 배려가 있는 세상, 존중이 기본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글에는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나카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일본 남자지만 다나카 씨 말씀 덕분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한국으로 유학 갔어요. 걱정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네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그날 밤 서준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대단한 일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 처음엔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그게 사랑의 힘이야. 진짜 사랑은 주변도 바꾸니까. 고마워, 서준 씨. 나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회색 도시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희망은 다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단순히 국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그 다리를 건너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매일 사랑해라고 말한 것. 작은 배려를 실천한 것.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한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배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존중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도쿄의 회색 하늘에서 서울의 맑은 하늘로. 말없는 연애에서 표현하는 사랑으로. 공허한 일상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용기. 낯선 곳으로 갈 용기, 새로운 사랑을 믿을 용기, 행복을 선택할 용기.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저처럼. 이것이 저, 다나카 아야카의 이야기입니다. 회색 도시에서 말없는 연애에 지친 한 여성이 국경을 넘어 진짜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표현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커플씩. 한 번에 한 가정씩. 한 번에 한 사회씩.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더 배려가 있는 세상으로. 더 존중이 기본인 세상으로.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세요. 표현하세요. 배려하세요. 존중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